제가 이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괴로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 능력을 과신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목도 안 돌아가고 두통이 어땠냐면은 미칠 것 같아.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미치는구나.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책을 읽고 삶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계단을 올라오면 여러분 이제 100층씩 해요. 20층을 5번씩 해요. 저는 여러분 달리기랑 거리가 진짜 먼 사람이에요. 항상 꼴찌 나고.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 먹으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성취를 한 거에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그냥 제가 이 10kg로 하는 거를 43살 먹고 처음 뛰어보니까 막 공중부양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갖고 없던 힘도 생기고. 근데 거기에 비밀이 뭔지 아세요? 100억 있고 1000억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고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든다? 저는 이거의 가치는 솔직히 따질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할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좀 좋은 이야기예요. 강인함의 힘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5번 정도 읽었어요. 한 4.8번 정도? 어떤 걸 이제 밑줄 그은 부분만 읽었으니까. 그래서 5번 정도 막 밑줄도 계속 치면서 읽었는데 사람마다 책을 읽고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삶에 적용하는 정도도 다르거든요.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책을 읽고 삶이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대국민 필독서 삼총사죠. 유연함의 힘도 있고 퓨처셀프도 있고 강인함의 힘. 이거 혹시 3권 다 읽으신 분들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뭐 거의 다 읽었네요. 그렇죠? 정말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메인으로 강인함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 중간중간에 유연함의 힘 얘기도 나오고 퓨처셀프 얘기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싱큐 커넥터 참여한 분들은 저는 이미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3권의 책은 정말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3권의 책 다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특강을 정말로 열심히 찍어놨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시면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좀 독서 토론하는 느낌으로 특강도 보시고 이 책도 3권을 다 한꺼번에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결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읽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 강인함의 힘은 오늘 메인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뭐 대표적으로 말콤 글래드웰이 그냥 간단하게 must read 필독서라고 말해준 책이 강인함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5번 정도 씹어 먹고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얻은 이제 5가지 통찰은 내수용 감각, 통제감, 공간, 3가지 욕구, 궁극의 단계인데 이거를 제가 여기 워낙 드릴 얘기가 많으니까 하나씩 뽑았어요. 하나씩 뽑고 이제 PPT를 만들고 쭉 다 정리를 하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각각의 내용이잖아요. 진짜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강인함의 힘 다 읽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게 저렇게 연결이 되네. 저기 또 퓨처셀프랑 연결이 되네. 좀 그런 거를 보시면서 강의를 같이 들어보시면 정말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내수용 감각이 사실 저는 이 강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강인함의 힘을 읽으셨지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곱씹어 보셨을 테고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슥 지나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형광펜을 그을 때가 5번째 읽을 때거든요. 의식에 도달한 내수용 감각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차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해석할 때 나중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유럽에서 실시한 2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감정을 인지하고 그 감정이 생겨난 원인과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불안, 압박감 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 부분이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경쟁력. 근데 사실 경쟁력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몸은 우리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요. 이게 너무 막 뻔한 말 같은데 사실 거의 뻔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괴로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육체적 능력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제 몸을 과신하고 제 능력을 과신해서 계속 몰아붙이고 잠도 똑바로 안 자고 계속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는 강하니까 그 내적 동기의 에너지로만 계속 뭔가를 인생에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목도 안 돌아가고.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두통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겪은 두통은 여러분 진짜 살면서 제가 이걸 1년 넘게 겪었거든요. 내수용 감각이 작을 때 느껴서 캐치해서 제가 멈췄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걸 캐치를 못해서 악화가 되니까 느낄 정도로 이게 내수용이 아니라 진짜 외적으로도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거였거든요. 두통이 어땠냐면은 이렇게 지끈지끈거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종 속에 머리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종을 쓴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딩 치는 것 같아요. 그럼 두통이 어떻게 오냐면은 윙 계속 이렇게 와요. 계속 그냥 수시로 윙 이렇게 계속 두통이 와요. 미칠 것 같아.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진짜 미침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도 먹고 항우울증제도 먹고.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는 이제 신경과 가서 먹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약으로 안 나니까 정신과도 가보고. 근데 안 나요. 왜? 내수용 감각이 발달하고 내가 내 수용 감각을 통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아야 돼요. 내 몸이 나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캐치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느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읽었어요. 내수용 감각이 여러분 약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까지 가냐면은 극단적 선택을 한대요. 도대체 내수용 감각이 뭐길래? 그래서 강인함이 읽어보면은 이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고 이제 사례가 나와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내수용 감각 중에. 여러분 혹시 이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수용 감각이 뭐냐면은 심장 뛰는 거예요. 심장. 그런데 맨 처음에 이 강인함의 힘을 읽는데 전형적인 내수용 감각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손을 얹지 않고 심장이 얼마나 잘 뛰는지 느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랬어요. 안 느껴지지? 여러분 심장 뛰는 거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 말했거나 번역이 잘못됐겠다 라고 제가 이 논문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에 써 있는 거예요. Such as taking one's pulse. 이런 거 쓰지 않고 느끼는 게 실험의 진짜 방법론이었대요. 이게 돼? 그래서 제가 진짜 조용한 데를 찾아갔고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진짜 느껴봤어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장 뛰는 거를 이렇게 30초 동안 세보고 손목에다가 맥박을 세보니까 2개 정도 오차가 나더라고요. 2번 정도. 이거 신기하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제 상황을 제가 사고 실험을 해서 솔직히 지금 여러분 심장 뛰는 거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져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가죠?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해요. 느껴져. 벌써 느껴졌어요. 그렇죠?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렇죠? 뭐예요? 내수용 감각이 강화가 돼서 이제 심각한 상황이 위기가 오는 거. 나한테 누군가 오고 있다. 제가 나한테 오고 있다. 발표를 시키면 어떡하지? 왜냐면 우리 뭐 이렇게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있으면 어때요? 놀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평소 상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평소는 위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왜 심장이 빨리 뛰겠어요? 혈액을 빨리 공급을 해서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순간 비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장 뛰는 건 하나의 예고. 내수용 감각 신호에 반응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감소할 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심리 동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내수용 감각을 관찰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현재 몸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로 제대로 통합하지 못할 때 미래의 몸 상태를 잘못 예측해도 교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저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양한 내수용 감각을 인지하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하면은 의사결정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 손쉬운 선택으로 넘어가기가 쉽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퓨처 셀프 감동스럽게 읽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우선순위 3개도 쓰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 잘 안 되네. 그렇죠? 잘 안 되고 결국에는 쉬운 거 선택하게 돼요. 그냥 근시안적인 거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퓨처 셀프가 개념은 좋지만 실행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도 받쳐줘야 되고요. 내 쪽으로는 모두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생각도 안 해봤던 내수용 감각도 받쳐줘야 어때요? 내수용 감각이 떨어지면 어떻대요?
손쉬운 선택. 그게 뭐예요? 퓨처 셀프 기준이 아니라 근시안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어떤 분이 우와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독서를 하시면서 퓨처 셀프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강인함임도 좋았잖아요. 유연함임도 좋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 지점을 읽어보면은 내공이 확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이게 내게 돼요. 왜? 이 저자는 각각이 다른 책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합치면 뭐예요? 이건 이제 융합해서 자기께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책 내용이 아니라 진짜 제가 경험한 걸 내수용 감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2011년이에요. 2011년. 그럼 언제죠? 13년 전이니까 제가 29살 때 만으로 20대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운명처럼 기록으로 나이키 러닝 앱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여러분 달리기랑 거리가 진짜 먼 사람이에요. 저는 달리기를 진짜 못해요. 제가 다 기억나거든요. 초, 중, 고 이렇게 오래 달리기 하잖아요. 항상 꼴찌. 항상 꼴찌. 군대에서도 조금 힘들게 달리기를 하면 나고. 정말로 달리기를 못했어요. 처음에 2011년 7월 때 2.4km면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거든요. 이거 열심히 뛰었던 게 킬로당 8분 53초에 뛴 건데 제가 빨리 걸으면 저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건 거를 죽어라고 뛰었다고 믿은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5km 뛴 기록이 있긴 있더라고요. 5.24km. 이게 딱 12년 전에. 이때 제가 진짜 열심히 뛰어서 막 헥헥대면서 뛰어서 1km를 8분 32초꼴로 뛰는 거예요. 총 44분에 뛴 거죠. 저는 못 뛰어요. 10분, 뭐 13분 이렇게 뛰어서 저는 뛰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달리기는 못하는 사람. 나는 안 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움직임의 힘 이렇게 좋은 책들 나왔을 때 달리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영상으로 찍은 게 남아 있어요. 3km 뛰고 바닥에 쓰러져서 3km 뛰고 내 인생 전력을 다해서 뛰어본 거예요. 3km를.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계속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매번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매번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렇게 됐는데 강인함의 힘을 읽고 내수용 감각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을 짜기 시작한 거. 특히 강인함의 힘 저자분이 어때요? 달리기 초고수잖아요. 그렇죠? 달리기 관련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 나도 전략이라는 걸 짜서 그냥 여태까지는 뭐예요? 정신력으로만 뛴 거예요. 정신력으로 아프면은 참고 뛰고 정신력으로만 뛴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수용 감각부터 해서 모든 설정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론 공부도 해서 요즘에 유튜브에 또 좋은 이론들이 많아요. 달리기는 유튜브에 또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 전문가분 얘기들 듣고 나도 좀 뛰어보자. 그렇게 해서 뛴 거예요. 이게 5월 1일에 제가 살면서 야외를 처음으로 좀 제대로 뛰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 45초에 뛰어요. 1km를. 근데 이제 제가 뛰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탄천에서 뛰거든요.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제가 막상 뛰어보니까 뛰는 분들은 열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상 다 걷기를 하지 뛰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걷기도 좋죠. 근데 걷기는 사실 마인드풀리니스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고 건강하다면은 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걸으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더 젊어질 수 있고 기능 향상이라는 게 가능한데 근데 여러분이 안 뛴다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 어떤 뭐랄까 능력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뛰어보고 나서 6km는 살면서 처음 뛰어봤어요. 이거는 진짜 좀 이게 심리적 장벽이었어요. 아, 내가 6km 뛸 수 있을까? 뛰어지더라고요. 조금 느려졌죠. 그래서 6km를 뛴 거예요. 그러면서 10km 뛰어봐야겠다. 저는 살면서 10km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나랑 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얘기였어요. 10km를 왜 뛰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이 사람들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때요? 6km를 뛰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10km를 뛸 준비가. 근데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건강하마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 건강에 관련된 얘기만 해요. 여기 딴 얘기가 안 나와요. 건강 관련된 얘기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인생 영상을 하나 만나요. 그 거북이 달리기인가? 아무튼 그 마라톤을 케냐까지 가서 배우신 분 이야기인데 이분이 코로 호흡하는 비강 호흡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입을 꼭 다물고 뛰는 거예요. 우리는 뛰면 어때요? 여러분 힘드니까 하잖아. 그럼 금방 퍼져요. 근데 입을 다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10km 뛰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5km 뛰면서 입 다물고 몇 킬로까지 뛸 수 있나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했어요. 그냥 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강인함에 나온 거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뭐까지 했냐? 10km를 뛴 게 아니에요. 걸었어요. 속았죠? 걸었어요. 근데 여기 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게 아까 제가 5개의 연결이 다 된다고 했잖아요. 5가지 제가 깨달은 게 이게 통제감이랑 연결되는데, 여러분 통제감은 뭐예요?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욕구라니까요. 우리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태어나요. 통제 자체가 뭐예요? 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날씨 같은 거 우리 마음대로 통제되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10km 달리기를 마음을 먹고, 그럼 일단 걸어보자. 내가 빨리 걸으면은 10km를 얼마나 걸을 수가 있을까? 이제 11분 페이스로 2시간 걸어야 돼요. 진짜 끝도 없어요. 걷는데 2시간 동안 걸으니까. 근데 이날 때마침 비가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비가 이렇게 바닥이 젖었죠. 그렇죠? 비가 너무 많이 왔으면은 안 나갔을 거예요. 저도 그 정도로 이렇게 미치진 않았어요. 근데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걸고, 왜? 내 통제감의 범위가 커지는 거야. 비가 오면 달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비가 와도 이 정도 비가 오면은 걷기도 가능하고 달리기도 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제 통제감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워밍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빨리 뛰면은, 그래도 저는 10km가 이번에 이제 중요한 숫자니까 어때요? 그래도 내가 페이스를 9분대로만 뛰어도 나도 10km 뛰어본 사람이다. 진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게 된다는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뛰었어요, 10km를. 그래서 1시간 2분 만에 뛰었어요. 네? 네.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1시간,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59분을 못한 게 조금 아쉬웠는데, 근데 그래서 더 뛰려다가, 저는 그렇게 막 엄청 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내년을 위해서 냅뒀어요. 내년에 59분대로 만들려고. 왜? 솔직히 지금 뛰면 59분대에 뛸 자신 있거든요. 계속 매일같이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내년에 나는 또 1년 젊어졌어, 이걸 느끼고 싶어서 내년에 또 은근히 맞춰서 1시간 1분에 뛸 수도 있어요. 작년보다 젊어졌네? 이렇게 혼자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인함 해임에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죠?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 먹으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성취를 한 거에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그냥 제가 이 10km로 하는 거를 43살 먹고 처음 뛰어보니까, 제가 원래 자존감이 높거든요. 막 공중부양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갖고 없던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10km를 뛰어보니까 처음으로 러너분들이 처음으로 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10km 뛰고 나면은 20km 뛰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20km 뛰어야 되나? 근데 저는 안 뛸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요. 10km면 충분하고, 저는 5km가 만족스럽고, 저는 5km를 또 매일 뛰지 않아요. 어떤 날은 1km만 뛰고. 왜 그러냐? 그 길이에 맞게 내 강도를 조절해서 내 내수용 감각을 찾아내려고 계속 내 몸을 연구해요. 그래서 어제도 뛰었어요. 바로 어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에 2km를 11분 11초에 뛰었는데, 어제는 빨리 뛸 마음이 없었는데 노래가 갑자기 너무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뛰라는 신호인가? 그래서 2km를 좀 전력으로 뛰어보자 그래서 9분대에 뛴 거예요. 9분 한 58초에 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기록을 많이 단축시켰어요. 이러면은 또 여기에 자신감이 붙어서 다른 거리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나요. 제가 강인함의 힘을 읽고, 왜 이게 내 인생을 바꿨고 인생책이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책을 읽었지만 제가 이 강의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드리냐면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은, 저는 이제 계단을 올라오면 여러분 이제 100층씩 해요. 100층. 20층을 5번씩 해요. 솔직히 맘먹고 하면은 여러분 한 300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밀이 뭔지 아세요? 내수용 감각이에요. 이거 진짜 제가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고 대표님도 어저께 처음으로 25층 했어요. 근데 제가 고 대표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어요. 형, 천천히 한다고. 근데 이걸 흘려 들은 거예요. 왜냐면 바쁘니까. 저도 고 대표님만 많이 흘려 듣는데, 오늘 와서 오늘 내 무릎을 탁 치더니 네 말이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빨리 올라가서 힘든 거지 천천히 하니까 되겠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 여러분 이렇게 하죠? 저도 20층밖에 못해요. 근데 여러분 계단을 진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시죠? 여러분 다 200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중강도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걷기보다는 무조건 좋고요. 진짜로 근력도 많이 붙고요. 유산소도 너무 많이 돼요. 그다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만약 아파트 안 사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계단이 긴 전철역이나 빌딩 같은 데 열려 있는 데 많아요, 솔직히. 그거는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아니면 뭐 10층짜리 찾아서 10번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42분 동안 천천히 영어 공부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걸으니까 100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정량적으로 바뀌었냐? 이게 제 4개월 전 인바디거든요. 제가 81kg였어요. 근데 지금은 살을 뺀 게 아니에요. 제가 증량을 했어요. 87.5kg로. 4개월 동안 거의 6kg, 7kg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근육량을 5kg 올리고 지방은 2kg 뺐어요. 저는 그래서 고 대표님이 얘가 죽으면 어떡하나 항상 내가 비실비실 되니까 진짜 우린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42살, 이제 만으로 42살이 되거든요. 제가 제 인생에서 지금 제일 건강해요. 할 수 있는 몸이었는데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은 내 감각을 모르니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게 돼. 계단 100층 오르면 너무 좋거든요.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4, 5년 전에 신박사 TV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때 4분 50초인가의 계단을 18층을 올랐더라고요. 그럼 어때? 마지막에 가서 이래요. 근데 그거를 1분만 늦추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이거 뛰고 나니까 이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가 한마디 한마디가 5번째 읽는데 달리기가 하는 거는 막 이렇게 막 빛나요. 그 훈련한 너 자신을 믿으라고. 제가 이제는 아무 의식을 하지 않고 뛰어도 항상 뛰면은 킬로당 6분에 뛰어요. 아무런 의식을 안 해도. 이게 딱 기계처럼 몸에 맞춰져 있어요. 더 빨리 뛰고 싶어도 더 늦게 뛰고 싶어도 그게 맞춰져요. 이게 훈련한 나를 믿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전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더 나아가서 제가 예전에 완벽한 공부법 읽고 다이어트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10몇 킬을 감량을 한 거를 증명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10몇 킬을 완벽한 공부법에 맞춰서. 근데 감량은 성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확실히 10몇 킬로 빼니까 몸은 가벼워요. 근데 뭐가 문제냐? 활력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돌이켜 보면은 잘못된 감량으로 독이 돼. 근육량은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량도 조금 빠지면서 감량이 돼 버리니까 체력이 없고 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체중이에요. 논문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체중 관련해서 기사 찾아보면은 저체중이 심하면 여러분 살짝 통통한 거보다 뚱뚱한 거보다도 사망률이 더 높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왜? 자꾸 굶어서 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인바디 같은 찐거 빼면 저는 이제 경도 비만이라 나오거든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경도 비만은 그 우리가 비만 백서 같은 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임의로 나눠놓은 거예요. 왜 체지방이 21%부터 경도 비만인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20이 자르기 좋은 숫자에서 나눠놓은 거예요. 거기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몸이 이거를 좋게 느끼냐 나쁘게 느끼냐를 실제로 알아채는 게 전부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 알고 모르고는 진짜 이거는 뭐 여러분이 100억 있고 1000억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억 있는데 몸이 막 빌빌거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고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돼요. 기록도 해보면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체중을 더 올릴 거예요. 90kg를 넘길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근육량을 올리려면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만 해서는 근육량이 절대 안 오르고요. 진짜 많이 챙겨 먹어야 돼요. 그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강인함의 힘을 읽었다면 내 수영 감각이 뭔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꼭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만들면 이 내 수영 감각을 내 인생에 내 걸로 만든다? 저는 이거의 가치는 솔직히 따질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까지도 좋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주변 사람이 다 바뀌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아내도 영향을 받고 우리 가족도 영향을 받고 고 대표님도 영향을 받고, 고 대표님은 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영향을 받고 다 영향을 받아요. 너무 좋구나. 이게 진짜 힘이구나. 그래서 꼭 내수용 감각을 다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입에 뭘 달고 살아요? 바빠 죽겠어, 시간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 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와이프가 그래 그거는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퇴근해서 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항상 똑같은 소리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이러면서 들어왔대요. 제가 그 강의남에 읽고 바로 실천하는 다음부터 어느 순간 집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힘들지가 않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안 써요. 진짜 책에 나온 거를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악착같이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10km 보이세요? 5분 22초라고 써있죠. 제가 10km 뛰었으면 너무 지쳤을 거잖아요. 달리기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어때요? 미친듯이 빨리 뛰었어요. 이러면서 뛰었어요. 미친듯이. 뛰다 보면 자동 모드가 돼요. 진짜로 책에 나온 것처럼. 저는 그거를 너무 실행해보고 싶어서 처음에 쌩쌩할 때보다도 엄청 빨리 뛰었어요. 떠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통제감이에요. 자, 요것만 읽어볼게요. 통제감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으로 일어나는 생리 반응뿐 아니라 고통에 인내하는 능력도 달라진다. 자신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공경에 처하더라도 인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이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선택권이 주어지면은 우리 뇌는 그 사실 자체를 보상으로 인식한다. 뇌의 선조체는 보상 처리에 관여하는 부위인데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이 있을 때 활성화된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타고나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세 가지 욕구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장하려는 욕구,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 소속되려는 욕구예요. 그게 굉장히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때요? 연결되는 거예요.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상황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상황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 뭐예요? 나한테 적어도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욕구 충족이에요. 통제감을 갖는 거는 여러분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어때요? 행복하죠. 저는 이 부분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 말. 우리는 절망하고 무감각 상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데 말하자면 희망 근육을 쓰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면 뇌는 정상화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여러 후속 연구에서도 마이어 연구진이 발견한 전전두피질의 역할을 확인했다. 고통스러울 때도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면은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줄어든다. 반면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능력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제 흑역사랑 연결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 친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저 살리려고 신경 안정제도 처방하고 되게 보수적으로 처방했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우울증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자꾸 우울증 약을 먹은 거거든요. 관련 약들을. 나는 아무리 봐도 우울하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내수용 감각은 무시해갖고 몸은 망가졌지만 저는 통제감은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상황을 통제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내 전전두피질로 버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를 하니까 내 과거가 해석이 돼요. 지금 또 소름 돋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왜?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과를 가는데 난 우울증이 1도 없는데 숨이 안 쉬어졌거든요. 두통이 왔거든요. 우울하지 않아요. 저는요. 힘들지 그냥. 힘든데 우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강인함의 힘을 읽으면서 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또 퓨처셀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통제감을 여러분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우리 퓨처셀프 우선순위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가. 왜냐면 그걸 실행한다는 건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 오로다데이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입에 뭘 달고 살아요? 바빠 죽겠어. 시간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뭐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감이 없다는 거예요. 통제감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최근에 대화를 많이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와이프가 그래 그거는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퇴근해서 집에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왔는데 항상 그랬대요. 들어오면서 하면서 그냥 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항상 똑같은 소리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이러면서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 한 2-3달 제가 이제 운동 강인함의 힘 저는 그 가제본을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연초에 읽었거든요. 제가 그 강인함을 읽고 바로 실천하는 다음부터 어느 순간 집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힘들지가 않고 상황 통제가 더 잘 돼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안 써요. 통제가 돼요. 그러면서 PDS 다이어리를 제가 한동안 안 쓰다가 지금 다시 쓴 지 한두 달 됐거든요. 거기에 딱 이 우선순위 3개만 적어요. 뭐 빽빽히 저는 적지도 않아요. 왜? 통제감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나? 이따 이제 공간 얘기로 넘어가면서 다 연결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진짜 이 공간에 너무 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내가 이 사람이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싸울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끄러기잖아요. 내가 지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DNA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성별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악의가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 이 서로 간에 공간이 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상기시키면서, 저랑 우리 와이프랑 성향이 다른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저는 단 걸 좋아하면 우리 와이프는 짠 걸 좋아하고, 이렇게 성향이 다른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와이프는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더 꼼꼼한 편이면은 저는 좀 이렇게 썰렁썰렁 사는 편이고, 사실 그런 거는 개인 취향이고 기호고 성격인데, 그게 사실 만나면 어때요? 운이 없으면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 공간을 참 시스템 설계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강인함의 힘을 읽고 PDS 다이어리를 적으면서, 이거는 제가 가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좀 제대로 공유하고 싶은데, 제가 와이프랑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계속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고 대화도 훨씬 잘 돼요.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2년 차거든요. 더 재밌고 더 대화도 잘 되고, 딸이랑도 그러니까 힘든데 아이가 와서 칭얼대면 짜증나는 건 사람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었나를 복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저는 통제감 측정을 그냥 말로만 통제감이 좋다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퓨처 셀프 우선순위를 내가 오늘 얼마나 실천했나. 이틀 전은 제가 너무 바빠갖고 운동할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진짜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이어리 쓰니까 있어. 다이어리 쓰다가 나가서 계단 60층 하고 왔어요. 2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20분 없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의지가 없는 거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퓨처 셀프도 되게 감명 깊게 읽은 분들 많으니까 이런 걸 강인함의 힘이랑 붙여보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달, 두 달 가서 멈출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또 좋은 책을 읽으면서 또 리마인드를 하고 그걸 계속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 아까 달리기 첫 번째 기록에서는 마지막 500m 정도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걸어요. 그 다음에 50m 걷다가 다시 뛰어요. 어떻게 여러분 첫 술에 배가 부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km는 1km 이걸 아까 안 설명해 드렸구나. 여기 여러분 10km 보이세요? 여기 10구간? 10구간은 5분 22초라고 써 있죠. 이게 뭐예요? 제가 10km 뛰었으면 너무 지쳤을 거잖아요. 달리기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어때요? 미친 듯이 빨리 뛰었어요. 미친 듯이 빨리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뛰었어요. 미친 듯이. 왜냐면은 여기 여러분 뛰다 보면 자동 모드가 돼요, 진짜로 책에 나온 것처럼. 저는 그거를 너무 실행해 보고 싶어서 마지막 1km는 내가 클러치로 한번 뛰어봐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쌩쌩할 때보다도 엄청 빨리 뛰었어요. 떠지더라고요. 진짜 책에 나온 거를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악착같이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독서를 많은 분들이랑 여태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하겠지만 이런 거는 놓칠 것 같은 데는 영상으로 계속 찍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상상 스퀘어 책을 읽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상상 스퀘어에서 이거는 너무 좋은 책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읽었다면은 책 한 권 읽은 게 아니라 진짜 책 2권, 3권 읽은 느낌 나게, 깊이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100m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 파고 들어가도 속이 터질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런 행사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작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날 바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 일 있냐 그러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뭘 했을 뿐인데 목소리를 작게 했을 뿐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공이 생기죠.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진짜 헛소리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침범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잖아요. 아파트 평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1억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파트 넓은 데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저는 제가 영상에서도 했지만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려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멈추는 힘이 있어야 하고, 그 멈추는 사이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을 지도할 때 느낌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일에 이름을 붙여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제가 탁
특강에서는 못 찍었는데 5번째 읽으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유연함의 힘 책에는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굴절 적응해서 특강 때 말한 것 중에 인기가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목소리를 작게 하세요. 그 목소리를 작게 하니까 간증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제가 목소리를 작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날 바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 일 있냐 그러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뭘 했을 뿐인데? 목소리를 작게 했을 뿐인데. 근데 이게 5번째 읽을 때 공간이랑 탁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이 반응과 자극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람과 사이에도 적정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내공이 있으면은 나는 누구를 만나도 적정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내 내공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근데 그 사람마다 그 능력치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소리가 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간이 이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냥 목소리가 작으면 공간을 안 넘어오는데 목소리가 크면 뭐예요? 공간을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공간 안에서 너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 영역을 침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만 작게 하는 게 뭐예요? 상대적으로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잖아요. 아파트 평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이런 공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파트 넓은 데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제가 읽으면서 좀 짜릿했어요. 아 그래, 이 사람들이 공간이 뭔지 추상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내가 생각나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다양한 걸 소개해드려서 어떻게 하겠다? 이 공간을 만드는 힘을 키워드려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내공이 생기죠? 그럼 예를 들어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진짜 헛소리해도 그 공간을 못 넘어요. 여기 앞에 떨어지는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침범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은 반대로 알아야겠죠? 나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과 이 사람 난 공간이 이 정도인데 그걸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읽고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읽으면 여러분 진짜 책 한 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다음에 또 퓨처 셀프 나왔죠. 읽어볼게요. 우리의 뇌는 여러분 불확실성을 만나면 어서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어떤 식으로 결론에 이르든지 불확실성을 종료하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종교 욕구는 여러분 진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 포스예요. 불확실성을 빨리 종료하려는 욕구에 제어해 자기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강인함을 기르는 핵심이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괴로움을 해결하고 손쉽고 빠른 길을 찾기 때문에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 또 뭐가 나왔어요? 또 손쉬운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면 안 싸워도 돼. 가족을 멀리 봤을 때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유가 없으면 짜증이 바로 나와요. 정말 초근시안적 반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뜸 짜증부터 내버리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어때요? 이 퓨처 셀프랑 강인함의 힘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수용 감각 플러스 통제감 플러스 공간, 제가 이번에 이게 5번째 읽으면서 이게 좀 정리가 됐어요. 제 삶이. 제가 여러분 내수용 감각 덕분에 운동을 하게 됐죠. 10kg를 정복했죠. 그렇죠?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감은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얻은 뭐예요? 전리품 같은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서 막 뭐 이렇게 전리품 같은 거 주웠어요. 그거 팔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루가 꽉 차지고 여기서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통제감의 연료가 돼요. 그러면서 아까 뭔가 없다는 핑계, 뭐가 없다 이게 통제감이 높아졌다니까 어때요? 핑계가 없어져요. 핑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결국엔 여러분 우선순위 싸움인데, 그러면서 이걸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이 체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활력이에요. 활력이 붙으니까 공부가 돼서, 제가 요즘 영어 공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고 대표님이랑 저기서 뒤에서 숨어서 듣기 평가 나왔어요. 우리 넷플릭스 딱 켜놓은 다음에 덮어놓고 자 듣기 시작. 그래서 스폰테니어스 아니 스톰폼 이게 쿵쿵 찍어 누르다 이런 느낌이야 형. 막 우리 듣기 평가 받았어요. 우리 둘이서요. 40살 아저씨끼리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활력이 넘치니까 공부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해 그래도 듣기는 좀 열심히 했거든요. 듣기를 열심히 하니까 확실히 기가 많이 트여서, 제가 넷플릭스 보면은 그래도 한글 자막을 볼 때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볼 때는 이제 한글 자막을 보지 않아요. 영어 자막으로만 봐요.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에는 아예 영어 자막도 안 보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냥 그게 맘먹는다고 공부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핵심이 뭐다? 체력과 활력이 받쳐줘서. 왜냐면 여러분들 다 생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를 돌봐야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지쳐 사람이,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공부가 잘 안 돼요, 사실. 뭐가 필요해요? 활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통제감이 높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넓힌 에너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아내와 채아랑 한 대화를 내용을 복기해서 다이어리에 계속 적어서 통제감 측정을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합쳐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발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나라 다 이렇게 리더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별과제 잔혹사도 있는 거잖아요. 조장하는 게 거의 첩보작전 수준이에요, 안 들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욕구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만 알아도 정말로 다른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욕구로 넘어가 보면 네 번째죠.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뭐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셨겠지만 자기결정성 이론 인간이라는 걸 전 몰랐어요, 솔직히.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 성장하려는 욕구, 사회에 소속되려는 욕구. 이 욕구 충족이 돼야 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겠죠? 여러분, 이게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욕구 충족을 해야 돼요. 통제하려는 욕구, 성장하려는 욕구, 사회에 소속되려는 욕구, 이 욕구를 채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도 이걸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알아도 정말로 다른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5번째 읽으면서 이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뭐가 돼요?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그러면서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어. 다 합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소속돼서 성장해서 통제하려고 해. 전형적인 훌륭한 리더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다 리더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잠재적으로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보고 이거 발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나라 다 이렇게 리더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별과제 잔혹사도 있는 거잖아요. 조장하는 게 거의 무슨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거의 첩보작전 수준이에요, 안 들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욕구 안에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뭐 나는 SNS 좋고 나는 안 어울려도 좋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DNA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어울리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SNS는 정말 많이 보는 거예요. 왜?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에 사람들과 댓글 쓰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소속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사람을 못 만나요? 앞에 거랑 연결되죠. 공간을 갖고 있는 힘이 없어요. 많이 끄덕이시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욕구는 다 있다니까요. 막상 놀게 해주죠? 좋아요. 근데 이 공간을 만드는 힘이 없어. 그래서 저도 다 같이 욕구 충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맨날 모여서. 지난번에 PDS 소풍이었죠. 오로다 소풍. 너무 좋았어. 이거 와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이거랑 또 분위기가 달라. 여긴 좀 학구적이잖아요. 여긴 좀 여유가 있어요. 여긴 여유가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울산에 가거든요. 미친놈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막 전국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거 왜 가는 거냐고. 안 힘드냐고. 그게 여러분 엄청 기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분을 1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도 나눠주고 그런 걸 여러분 하면은 진짜 못해요. 이게 힘들어요, 그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가서 뭐 홍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팔찌 나눠주고 그냥 그러고 쓱 돌아오는 거예요. 막 교보에서 물어봐요. 사인회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라고. 쓱 갔다 쓱 올 거라고 그냥. 그게 뭐예요? 같이 욕구 충족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속되려는 욕구. 소속되려는 욕구. 그다음에 이 서점 투어는 뭐예요? 그다음에 이런 소풍은 뭐예요? 성장하려는 욕구. 그다음에 시간 내서 나가는 거잖아요. 통제하려는 욕구. 시간 통제하려는 욕구. 그러니까 저희 상상 스퀘어는 가끔 그런 악플이 달린다니까요. 이런 저희 채널에는 제가 악플 그대로 하면은 좀 욕설 섞어서 하면은 이 새끼들 지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 오지게 그렇게 살라 그러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진짜 제가 살라는 대로 여러분 살면 여러분 다 기절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운동을 일주일에 PT를 3번을 하거든요. 우리 PT 선생님이랑 맨날 점심을 먹어요. 그 선생님한테 제 사는 거 좀 들어보면은 진짜 여러분 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그럴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고, 저희 회사는 책에서 배운 거를 고 대표님이랑 저희 직원들이 하나라도 어떻게 더 적용할까? 그거를 매일같이 연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빠르게 크는 거예요. 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질 거고 이런 행사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원하던 기회가 10년씩 더 생겼어요. 왜?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60에 은퇴라는 게 없어요. 75까지 해야 돼요. 지금부터 건강 잡고 문해력 잡아야 여러분들이 기회가 한 번씩 더 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공부 못한 아쉬움 같은 거 있었고, 내가 어렸을 때 잡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후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제대로 5년 3년 준비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온다는 거는 팩트예요. 더 빨리 올지도 모르고 더 크게 올지도 몰라. 왜?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자기 초월 욕구. 저는 이게 너무 진짜 강인함의 힘은 여러분 안 읽어본 분들은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완주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냥 버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아시잖아요. 이 매슬로우의 이 욕구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자아 실현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말하고 다녔는지 몰라. 근데 저게 틀렸던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보고 좋게 말하면 막 훌륭하다고 하지만 좀 직접적으로 또 미친놈 같다, 또라이 같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사람들이 제 뭘 본 거냐면 전 자아 초월 욕구가 굉장히 가요. 저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빡독도 제가 기획했던 거예요. 옛날에 대교랑. 이 사람들 가둬놓고 책을 읽혀볼까? 뭐 그 돈을 과금하지도 않아, 그렇죠? 좀 길게 읽히려면 밥도 먹여야 되나? 어저께도 우리 변호사님한테 이제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인데 너 뛰었니? 너 왜 안 뛰니? 그러면서 제가 뛴 걸 계속 보내요, 카톡으로. 얘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계속 보내요. 그럼 이제 시켜요. 지난번에 뛰고 왔는데 5km가 10분 11초가 나온 거예요. 그건 걸은 거보다 느린 거라고. 너 빨리 한번 걸어봐. 그러니까 5km 걸었거든요. 9분 20초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부터 내수형 감각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차분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누구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는 게 엄청난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막 멘토링 프로젝트 하는 것도 재밌고 막 재밌어요. 근데 어때요? 체력이 안 받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영독단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희가 이것도 다 저희 단톡방이 있고, 여러분 제가 커피 사드릴게 오세요 그래요. 막 이렇게 왔으니까 3만 원씩 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오셨으니까 이거 오셨으니까 9,000원짜리 커피 한번 마셔보세요. 내가 그래. 싫어도 마셔보세요. 내가 그래. 비싼 거 이럴 때 와서 먹어봐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막 먹여. 이게 전형적인 이게 어떤 뭐 인신매매 조직 같은 거거든요. 이게 막 뭐 먹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계속 막 가스라이팅해.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 사람들이 막 8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경미님이죠, 그렇죠? 뒤에 여기 경미님 오셨네. 여기 와서 여기 듣는 거예요. 이렇게 8시간씩, 6시간씩, 5시간씩 막 다 하는 거야. 돼요. 가스라이팅 당하면. 적절한 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대. 이렇게 공부했으면 다 서울대 갔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영어독립 복화삼천이랑 영독단 다 캠프 하거든요. 그 단톡방 자체에 과금을 안 해요. 왜? 원래 저랑 고 대표님이랑 자기 초월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욕구가 강했지만 그 워딩을 정확하게 정의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고 대표님이랑 저랑 역할을 나눴어요. 고 대표님은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직원들 챙기고, 저는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공부 막 성공한 얘기, 막 이직한 얘기, 이혼의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더 행복한 얘기, 아기 낳은 얘기 너무 재밌어. 그냥 제일 재밌어. 저는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희한하다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욕구의 정점인 거예요. 어떤 게? 자기 초월 욕구라는 게. 그래서 더 시킬 거예요. 저는 어저께 고 대표님이랑 한 게, 제가 그 요즘에 이 여러분들 이 공부법을 알려드다가 깨달음이 와서 내년 말이나 후년에는 저는 스페인어 단어를 500개를 외워볼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500개 갖고만 스페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는 게 목표예요. 너무 재밌어 그냥. 그래서 그거 왜 하냐? 이거 하는 거 보여준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시키려고. 되잖아 이거 하면서. 그냥 재밌어. 저랑 대하면 좀 힘든 게 있어요. 저는 한 다음에 말하기 때문에 하면 된다니까? 이러니까요. 해봤어?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거든요. 해봐. 돼요 여러분. 돼요. 저는 진짜 이날 이 사람들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 뭐 어머니 출근했다는 사람 막 다 해요. 8시간씩 다 해요. 진짜 영어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없으면서 우린 영어를 못한다고 말해요. 대한민국은 어떤 이런 진짜 귀신 같은 미친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나라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데 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공부한 적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어떻게 영어를 못할 수가 있냐. 공부한 적이 없어요. 토익 공부랑 영어 공부는 다른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좀 되게 깊게 한번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토익 공부는 토익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5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두가, 저는 진정으로 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부터 강해지고, 그다음에 제가 강해진 거를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정말 우리가 이거 싱큐 같은 거, 우리 이제 연말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연말에는 우리가 싱큐 할 때 이제 1000쪽짜리 책이 나와요. 레가시 오브 바이올런스라 그래서 원래 원제만 번역을 하면 폭력의 유산이고, 그 부제는 영국 역사예요. 영국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신사의 나라가 아니어서, 신사가 없어서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영국은 진짜 이런 애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나 이럴 정도예요, 진짜. 그래서 그 폭력의 유산인 게 1000쪽이 넘어요, 그게. 그런 것도 또 이렇게 하는 거, 들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읽다가 스쿼트 할 수도 있어요. 괜찮은데 무게가 나가서. 알이 이거 팔 운동도 하고. 안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배구 잘 수도 있고, 진짜 그 정도로 두꺼운 책이 나오는데, 또 그것도 1000쪽 읽게 시킬 생각하니까 벌써 신나요. 왜냐면 살면서 또 강인함의 힘의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1000쪽 읽으면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팍 터지는 거예요, 진짜. 막 뿜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요거 얘기하고 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원하던 기회가 10년씩 더 생겼어요. 왜?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60에 은퇴라는 게 없어요. 75까지 해야 돼요. 지금부터 건강 잡고 문해력 잡아야 여러분들이 기회가 한 번씩 더 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공부 못한 아쉬움 같은 거 있을 거고, 내가 어렸을 때 잡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후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제대로 5년 3년 준비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온다는 거는 팩트예요. 더 빨리 올지도 모르고 더 크게 올지도 몰라. 왜?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의무이자 제 꿈은 뭐예요? 우리 모두를 진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5번 씹어 먹으면서, 진짜 이 책을 5번이나 씹어 먹으면서 이악 물고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들이 여기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부분을 놓쳤는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한번 공짜로 또 읽었네, 이런 좀 느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또 준비된 좋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같이 우리 소속되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속되면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